자, 우리가 만든 책을 한번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든 책입니다, 이게. 저 계좌번호를 올려주세요. 예, 책이 전체 82페이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 그림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또 글도 그렇고 아주 다양한 크기의 다양한 색상들을 이용하셨는데 아마 이제 여기 하나의 샘플이 돼서 여러분들 보실 때에 좀 나는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을까 하는 것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에 10페이지에 안개꽃 이런 거는 글씨가 너무 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루북에 들어가서 글을 쓸 때에 그 글에 제일 표준이 되는 게 여러분들 그 2페이지에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며 하는 게 그게 우리가 다른 폰트를 정하지 않고요. 자기네들이 지정한 그 폰트 그대로입니다. 이게 디폴트체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 크기로 하면은 가장 좋습니다. 이제 그 옆에 보면은 3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존재, 사라짐 그리고 아름다움 하는 거 요거는 제가 특별히 따로 좀 굵은 고딕체를 써서 이렇게 만들어 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 안에 들어가는 삽화, 그림 이런 것들도 좀 다양하게 처리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표준입니다. 그게, 예, 2페이지 그게 표준입니다. 그게 한 11포인트 정도 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하루북 안에서는 1.0x예요. 예, 1.0x. 예, 그걸로 쓰는 게 좋다. 다른 폰트를 결정하더라도 크기를 키우지 마시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는데 문제 없죠. 나는 눈이 나빠서 더 크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조금 더 1.2x나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유래 선생님은 글씨가 좀 글자체가 좀 크죠. 예, 크게 나왔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사진도 불투명도를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떤 것은 너무 짙어서 글자가 잘 가독성이 떨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제가 보니까 인스타맥을 통하게 되면은 사진이 해상도가 좀 떨어집니다 하는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스타맥 자체에서 만드는 여러분들 그 그림, 사진 요 크기가 상당히 압축이 돼서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용량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에픽 하는 거 있죠. 에픽 기억나세요? 예. 에픽의 템플릿이라든지 에픽에서 사진 편집한 것은 용량이 아주 그 제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에픽에서 많이 처리해서 가져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폰트도 좀 다양하게 많죠. 15페이지 보면은 30쯤에 김광석 노래죠. 30쯤에 그런 폰트도 괜찮죠. 그죠? 예. 그런 폰트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우리 취재하러 왔던 이현정 기자 또 그 한 페이지가 그 공동북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한 페이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린 거는 전체 다 해보니까 82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예. 자, 그 대체적으로 글자를 좀 너무 크게 했다. 예. 표준 사이즈로 그냥 그대로 하셔도 괜찮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하루북이 할 때 글씨가 참 작은데 여기는 크게 나와지네요. 이거 크게 만든 거예요. 크게 확대한 거예요, 글자를. 그건 작게 크게 하면 안 넘어가니까 조그맣게 하잖아요. 우리. 아니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크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나는 확대해서 보면 되는데. 책으로는 크게가 되는 거예요? 다 크게 우리는 되죠. 조그맣게 해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표준이 어떤가 하면 이 페이지에 있는 그게 표준이에요. 이 페이지가. 예. 이 페이지가 표준입니다. 그 사이즈로 하면은 예, 내 눈에는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책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예. 그게 좀 책 크기가 커져도 거기에서 조금 더 비율이 좀 커져서 나오고요. 생각에 조그맣게 이렇게 쓰는데 책으로 나왔을 때 글씨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요. 네, 그겁니다. 예, 이 페이지 그렇게 나옵니다. 예. 우리 그 저기 25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이 그 물방울이 튀는 비 오는 장면 여기에 지금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하는 이런 것도 괜찮죠. 우리 김홍규 선생님 작품입니까? 예. 반면에 그 2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글자의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져 버리죠. 2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요. 왜냐니까 이걸 큐니 페인트 작품에다가 올리니까 예, 가독성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큐니 페인트 말고 그냥 사진에다가 오파시티 그 불투명도만 좀 이렇게 옅게 해서 쓰는 게 훨씬 낫죠. 그 27페이지 같은 27페이지 그 이문재 시인의 그 농담하는 건 어떠세요? 27페이지 깔끔하죠? 깔끔하죠? 예, 예, 이게 이제 표준 폰트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표준 폰트 그대로 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깔끔하게 또 제가 이제 밑에 보면은 나의 감상이라고 써뒀죠. 그래서 농담이라는 게 진짜 농담일까요, 진담일까요? 진담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문득 아름다운 것과 마주쳤을 때 지금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은 그대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 또 맛있는 것 이걸 보고도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김원정 선생님 그 28페이지에 보면은 방탄할배들 예, 소개하는 글이 있죠. 예, 이렇게 완전히 까만 배경에다가 흰색 글을 써도 괜찮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가독성이 좀 좋고 또 내 그림도 좀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29페이지에는 에펠탑 앞에 두 분이 버스킹하는 모습으로 지금 그려뒀는데요. 두 분의 얼굴이 사진이 많이 흐리죠. 그래서 그 리무브 백그라운드가 상당히 이게 해상도가 낮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볼 때는 괜찮은데 이걸 이렇게 책으로 하면은 해상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요거를 복구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리무브 백그라운드 해서 그 결과를 다운로드 할 때에 HD급이라는 그 표가 있어요. 그건 유료거든요. 그건 해상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제 그건 이제 유료 버전이 되는데 때로는 제가 이제 이 화선지에다가 붓글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글자가 많을 때요. 그렇게 해서 리무브 백그라운드 할 때는 제가 이게 HD급 돈을 주더라도 HD급으로 좀 할까 지금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제가 이걸 가져와서 포토샵에서 작업하면 되거든요. 포토샵에서 작업하면 굉장히 커집니다. 예, 아주 고해상도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무브 백그라운드는 우리가 무료지만은 또 한 면에서는 해상도가 많이 낮구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또 커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새로운 게 있긴 있는데 그건 아직 제가 좀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인스타맥으로 우리 저 방탄할배들 버스킹하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은 인스타맥 말고요, 이제 에픽을 통해서 넣으면은 훨씬 해상도를 좀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첫 버스킹 끝나고 예, 이런 글도 이렇게 좀 글 작게 써도 되겠죠. 네, 예, 글씨가 너무 크죠. 예.
작게 써도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저 뭐야 하루북으로 보낼 때 글씨를 크게 써서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아, 그러니까 하루북에서는 안 보이니까 자꾸 우리가 키우려고. 예,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 되는 예, 거고요. 붉은 채로 쓰고 막 이랬는데 예. 책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죠. 예. 적게 해도 괜찮겠네요. 그 기본 서체로 쓰는 것이 가장 좋다. 기본 글자체 그 크기로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럼 기본 그 글씨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기본 글씨체가 처음에 넣을 때 나오는 예, 거 처음에 넣을 때 얘기하는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막 안 보이니까 일부러 막 골라가지고 큰 거 하려고 했는데 책에 나와 보니까 별로 아니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우리가 확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그 기본 서체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예. 지금 우리가 카드로 만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다 보시면은 거의 다 글이 너무 크죠. 네. 글이 너무 큽니다. 대체적으로요. 그 다음에 그 저기 39페이지에 보면은 어머님 은혜 하는 이런 것도 아주 그림이 아주 이쁘고 좋죠. 예. 그걸 제가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이름을 안 써서 한 거지. 예, 잘 만드셨어요. 그렇구나. 근데 여기 도장이 너무 크다. 도장이 너무 크죠. 바꿨는데 처음에 배운 거래. 이만의 도장. 예, 이 도장 사이즈를 좀 줄여도 되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윤태영 선생님 작품이 나오는데 40페이지에 보면은 윤태영 선생님 얼굴이 찌그러졌어요. 그죠? 이게 가로 세로 같은 비율이 아니고 찌그러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얼굴 사진을 확대하고 줄일 때는 같은 비율로 하셔야 된다. 코나점을 가지고요. 예, 확대하고 축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41페이지에 보시면은 요 윤태경 선생님 사진이 사각형으로 딱 이렇게 있으니까 좀 보기가 못하죠. 아예 이거 리무브 백그라운드 해서 얼굴만 딱 나오도록 그 한번 그렇게 해서 스티커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스티커를 만들고 도장도 스티커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도록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 만드는 그런 우리 얼굴 도장, 그 다음에 요 정각 도장 이런 것들을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두고 있다가 그 폴더 만들 때에 여러분들 그 갤러리에서 자칫하면 막 갤러리 쭉 내려가면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갤러리에다 번호를 붙일 때 폴더 이름을 붙일 때 00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갤러리 열 때 제일 먼저 나오게 된다고요.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고요. 파일 이름을 00점 해서 내 책 만드는 소스 자료들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예. 그러니까 윤태경 선생님 42페이지는 제대로 했습니다. 요게 도장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요 도장이 완전히 요 그림 밑에까지 좀 내려오면 좋겠죠. 공중에 붕 떠 있지 말고 밑으로 내려오는 게 더 낫겠죠. 그리고 이것도 확대를 해놓은 게 좀 찌그러지도록 확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찌그러지지 않도록. 예. 그러니까 윤태영 선생님 거는 이 스티커를 좀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44페이지도 찌그러져 있고요. 예. 그러니까 확대 축소할 때에 내 기퉁에 있는 코너 포인트를 가지고 이동하셔야 가로 세로 같은 비율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아주 눈에 상그럽죠, 이게. 그래서 요 얼굴 도장 같은 거 좀 제대로 만들어 두는 게 필요하죠. 저는 우리 방탄할배들 김호정 선생님 같이 좀 잘생겼으면 얼굴 도장도 좀 많이 만들어 놓겠는데. 우리 저 김호정 선생님은 시니어 모델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저는 머리가 없잖아요. 머리숱이 없잖아요. 다 떠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하나의 좋은 샘플이 되니까 이 샘플을 보시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만들 거야 하는 걸 좀 기준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욱 선생님 요 페이지는 아주 사진을
불투명도를 아주 좋게 잘 잡으셨어요. 이런 거는 예. 다만 이제 글씨가 너무 커가지고 바램하는 글씨는 괜찮은데 노래 노사연까지 너무 크게 이렇게 쓸 필요는 없죠. 이거는 뭐 보일 듯 안 보일 듯 해도 괜찮으니까요. 자그마하게 써주시고 예, 본문 내용은 괜찮습니다. 글자 크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좀 감이 잡히시죠? 예. 근데 감만 잡고 그냥 또 그냥 넘어가셔버리면은 이제 한 달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릴 거예요. 실제로 해보셔야 된다. 만들어 보셔야 된다. 지금 이거는 누구 작품인가요? 풀꽃 새로운 길 하는 거 요거. 요 도장이 누구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조. 요 디자인이 아주 잘 돼 있죠. 예. 풀꽃. 예, 글씨도 이쁘고요. 예. 새로운 길 풀꽃. 그림이 아주 그 여백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나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조지영 선생님 작품이구나. 예, 예. 예, 감사와 행복. 오늘 이 말은 꼭 이 디자인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참 좋다. 이런 디자인들이 아주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좀 많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그림 전시라든지 사진 전시라든지 이런 데도 좀 많이 가셔서 좀 보시면 좋겠죠. 예. 지금 이 가족 사진, 웨딩 사진, 예. 이 안에 이제 조금 설명하는 게 들어오면 훨씬 낫겠죠, 이제. 자, 이런 것도 글자 크기도 괜찮고요. 다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게 나의 꽃 하는 요 사진이 너무 사각형으로 탁 잘려진 게 조금 눈에 거슬립니다. 아예 이 두 꼬마 녀석만 따로 리무브 백그라운드 해서 아예 떼놓든지요. 예,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뒤에 그 아주 좀 이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문경인가요? 예. 예. 그러면 그거까지 살리겠다 그러면은 요걸 좀 미리 캔버스에 가면은 이걸 그라데이션을 해서 예. 아주 깔끔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자, 부모, 나의 꽃, 이런 것들도 아주 불투명도를 은은하게 해서 글자 가독성도 높이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배경 화면을 연하게 하는 거를 그건 아예 생각이 안 나요. 그래요. 예. 배경 불투명도 조절하는 거, 예. 그거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것도 철로길이 아주 멋진데 요 글을 사실 이렇게 크게 쓸 필요가 없죠. 조그맣게 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 KTX 타 보시면은 그 KTX 잡지가 항상 매월 잡지가 있죠. 그 잡지에도 보면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글자 조그맣게 써도 다 보입니다, 이게. 예. 자, 이런 것들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흰색 글씨로 하니까 가독성이 좋습니다. 근데 이 글자가 크고 두껍다. 그래서 조금 작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안개꽃, 이혜인 씨의 그 안개꽃을 배경으로 해서 아주 멋지게 만드셨죠.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큐니 페인트가 우리가 카드 만들 땐 좋은데 여기 글까지 들어왔을 때 글이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그림들을 아예 조그맣게 해서 밑에 컷처럼 그렇게 넣어도 괜찮다 그 얘기죠. 페이지 전체에 채울 필요가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우리 큐니 페인트의 좋은 점은 이게 아웃라인이 붓칠한 것처럼 그렇게 떼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그런 템플릿을 써서 컷을 요만큼 조그맣게 만드셔도 괜찮다. 예.
자, 우리 김유리 선생님 고향 가는 길이 여러 편 나왔습니다. 이 책에.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바다 쪽이 고향인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산 쪽이 고향인 분이 있고 그래서 배경 사진을 쓴 게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 안에 시를 좀 충분히 감상을 해보시면서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진도 괜찮은데 어느 부분은 글이 가독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림을 구태에 이렇게 크게 안 해도 된다. 조그맣게 해서 컷식으로 넣어도 괜찮다. 저는 이게 시간의 다리 위에 핀 물 한 개 해서 제가 영주 무선마을 외나무 다리에서 찍은 사진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가독성은 괜찮죠. 예. 그래서 내가 글 범위를 어디까지 넣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요. 저는 이 얼굴 도장이 이렇게 사진 끄트머리에 있어요. 예, 이렇게 좀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가운데 붕 뜨게 하는 것보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나의 감상하는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도 표현해놨다. 이 서술을 하지 않고요. 키워드만 갖다 늘어놨습니다. 먼 길 걷다 보면 시간마저 쉬어가는 곳이다. 시간의 다리에 핀 물 한 개다. 무슨 외나무 다리에서 인생을 말하다. 이게 이제 제가 느낀 무슨 마을의 그 외나무 다리에 어떻게 보면 키워드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것만 쭉 써도 여러분들 감이 잡히시죠. 그래.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밑에 보면 파도가 비파를 타는 섬 슬도 해서 슬도에 그 해국이 피는 장면을 제가 이거 그때 이 나비가 와 이거 뭐 이렇게 저 좀 찍어달라고 그냥 도망도 안 가고요. 그래서 설도에서 찍은 나비 사진하고 해국입니다. 이걸 이제 그라데이션 처리해서 이렇게 올려놨죠. 그래서 시는 기다리는 사람 김재진 시인의 시를 넣었고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 81페이지에 보면은 이생진 시인의 올해 93입니까 4시입니까? 이생진 시인의 낙엽 하는 시죠. 그래서 집 앞에 이 고목나무가 아주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단풍이 되니까 아주 이쁘더라고요. 그게 이제 가을에 이게 마지막 한 잎 남을 때까지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걸 찍었죠. 이게 예, 찍은 사진인데 그리고 이제 요 잎이 단풍이 들은 게 책갈피에 꽂아진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생진 시인의 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 낙엽을 간직하는 사람은 사랑을 간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낙엽 주워서 책갈피에 많이 끼워 넣었잖아요. 아마 지금도 어디 찾으면 나올걸요. 그죠? 근데 요즘도 하고 있는가요? 요즘은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요즘도 할 수 있도록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82페이지인데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책을 만들어 놓으니까 또 볼만하죠. 예, 이게 좋든 안 좋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나의 연화도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되고요. 연화도서 내가 애송하고 내가 사랑하는 시들과 혹은 노랫말들 그리고 지금 김은덕 선생님 할 게 참 많습니다. 그죠? 노래도 할 게 많고 그걸 제목만 쭉 쓰셔도 됩니다. 제목만 쭉 쓰셔도 저는 그 제목 쓴 게 한 150개 정도 됩니다. 저는 이게 아마 이거 동구에서도 이걸 한번 달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제목입니까? 시도 있고 노랫말도 있고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인생의 향기라는 전체 주제를 해서 이문재 시인의 농담,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 공광규 시인의 소주병, 예.
김시천 시인의 안부, 심순덕 시인의 그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제목만 쭉 열거해 놨습니다. 지금 이거 정리 중에 있습니다. 책을 만들려고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서 한 100개 정도로 줄이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녀들을 위한 시, 또 노랫말. 우리 이제 김은동 선생님은 이게 관심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노래 제목만 노래 제목만요. 노래 제목만. 예, 그러니까. 제가 버스킹하는 노래 제목만 빼고 길게 돼 있어요. 그 내가 좋아하니까 그걸 지금 네. 고르는 거잖아요, 그죠?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랫말, 위대한 약속, 바램, 기억의 향기, 우리는 가을이 오면 이런 것들요 쭉 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김주래 선생님은 그 시 낭송을 하세요. 그 시 낭송하는 사람들이 즐겨하는 시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로 모았습니다. 이게 가슴 우물, 뭐 가을 사랑, 가을의 기도 이런 것들요. 그러면서 시 낭송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가슴 우물, 이정록 시인의 가슴 우물이라는 시를 낭독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저기 어떤 배경 음악이 있으면은 좋을까? 그걸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내리는 비, 국악 명상. 근데 이런 거 이 시를 낭송할 때는 이런 배경 음악이 나오면 좋겠다 해서 또 이것도 정리를 다 해 놓은 거예요. 여보세요. 뭐 대숲 아래서 나태주 이런 시들요. 그러니까 시 낭송하시는 분들이 즐겨 낭송하는 것들을 또 59편을 또 찾아냈습니다. 저걸 폰에다 저거 노래랑 다 입력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만드는 것도 있고 예, 요걸 이제 제가 애송하는 뭐 연화도서로 만들게 되면 이제 이것도 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책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나 혼자 볼 뿐만 아니라 저는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 그 인용한 시들 이런 것들이 참 좋습니다. 그걸 책으로 왜 안 만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고등학교 시절, 뭐 대학교 시절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이런 걸 좀 정리하셔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입니까? 금요일은 시흥에서 좀 강의를 해주세요 해서 이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시흥이 저는 뭐 대전 조금 지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게 안산을 지나서 있대요. 와우, 엄청 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제 이런 감성 그 영상 만드는 방법, 영상 편지로 마음 전하기 하는 주제로 이제 한번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런 영상들을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오면서 이제 큰 딸이 과천에서 살다가 이제 수원으로 이사한 지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러면은 수원에 같이 한번 들렀다 가자 이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올라가서 이제 수원에 들렀다가 그 집이 참 위치가 좋은 데 있더라고요. 그 아파트에서 길 하나 딱 건너니까 바로 일을 저수지라는 저수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걔들은 막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저수지를 4바퀴를 뛴다 그러더라고요. 두 부부가. 그러니까 가까이 그런 저수지가 있고요. 또 뭐 도서관이 큰 게 하나 있고 또 수목원이 있고요. 참 잘 돼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차를 타고 한 20분 정도 가니까 우리 그 경주에는 황리단길이 있는데 거기는 행리단길인가? 예, 행리단길이라고 있는데 꼭 황리단길처럼 그렇게 꾸며놨대요. 예, 그래서 가까이 좋은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쁘게 그냥 사진도 많이 찍고 했는데 그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잘 못하죠. 어느 한 군데 이제 휴게소를 갔는데 제가 이거 괴산 휴게소인지 문경 휴게소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그 오토바이를 조립해 가지고요
오토바이를 그 체인 같은 거 이런 걸로 해서 뭐 용접을 해가지고 오토바이를 만들어 놓은 게 있대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주로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녔어요. 90cc 타고 다니다가 125cc도 타다가 그래서 은퇴하기 얼마 전부터 딸들하고 그냥 집사람이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할 수 없이 이제 오토바이는 다른 사람 줘버리고 자전거 타고 이제 출퇴근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오토바이에 대한 이제 로망이 있어가지고 남자들은 그렇죠. 예. 할리 그것만 보면 아 저거 내 건데 말이지. 집사람이 나이 생각하라고 나이 생각하라고. 그래서 휴게소에 가니까 그걸 조립해 가지고 파는 게 있던데 그게 35,000원이래요. 35,000원인데 저는 이게 황동색 칠해진 것보다 그냥 스틸 제품이 좋던데 투박하게. 근데 집사람은 그 좀 황동 이제 구리 같이 이렇게 빈다니까 그게 좋다고. 그게 내가 그걸 좀 사야겠다. 아니 이걸 왜 사요? 아니 내가 사진 강의하면서 이거 가지고 사진 찍는 방법을 얘기할 수 있다. 이거 예.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 우겨서 샀는데 어제 저녁에 그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해보시면 괜찮겠다. 예, 꿈은 이루어진다 해가지고요. 보세요. 이게 지금 사진도 많이 찍었죠, 보세요. 이 사진을 어떻게 찍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보세요, 이게. 그래서 조그마한 소품이지만은 이 소품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어디 가셨었는지 보세요. 이게 두 청춘 남녀가 이제 데이트를 하고 있대요. 제부도를 갔습니다. 전 어른들이 안산에 오랫동안 사셨는데 안산에 살 동안에는 제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제부도를. 근데 이제 이번에 가서 보니까 예, 이 젊은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뭐 이렇게 조개며 뭐 이게 많이 크더라고 이게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이게 갈비가 째려보고 있어요. 이게 갈비가 째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이 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또 요 녀석이 이게 60점을 얘가 나중에는 도망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녀석이 지 동생하고 싸웠어요. 여기서요. 지 동생이 하는 그 호미하고 요 바켓을 지가 뺏었거든요. 뺏고 니는 엄마하고 같이 해라 그러고요. 예? 근데 동생을 막 울렸어요. 여동생은. 예. 근데 얘가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이렇게 글을 만들 수 있고 다 사진도 찍고 글도 만들 수 있다. 제가 이제 샘플로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가 사진 이렇게 많이 찍으면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빨리 백업하고요. 백업하고 지금 요게 아닌데 좋습니다. 이게 제가 한번 글을 써놓은 걸 바로 보여드려야겠네. 그래서 제가 여기 괭이갈매기의 눈초리 해서 이 글을 써서 오늘 아침에 올렸습니다. 괭이갈매기의 눈초리. 그래서 괭이갈매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잡지. 난 얼마 못 잡았다고. 서로 많이 잡겠다고 동생하고 싸우더만. 따라오지 마. 동생한테 양보했으면 봐줄 텐데 알았다고 같이 하면 될 것 아니야 하고 이제 얘가 이제 슬금이 동생한테 가는 장면까지 제가 이제 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붙인 거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 갈매기가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써서 그러니까 그런데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고 좌우편에 한 5마리가 갈매기가 있더라고요. 괭이 갈매기가. 괭이 갈매기의 눈빛은 마음의 소리다. 예, 이렇게 해서 요 녀석이 결국은 슬금슬금 이제 가더라고 이게요. 예, 자기 동생한테 가는 겁니다 이게. 이런 장면들을 아주 순간적으로 담을 수 있었죠. 예, 예, 그다음에 꿈은 이루어진다 하고 제가 써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한 장의 사진 해서 일월 저수지인데 친구 두 분이 앉아서 해 떨어지는 걸 지금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또 담게 됐죠. 담았는데 주변에 이 개망초, 요즘 개망초 꽃이 엄청나게 많이 피죠. 예, 하얀 뭐 안개꽃 비슷하게 해서 개망초가 쭉 펴 있는데 개망초하고 이 친구하고 같이 결부시켜서 이제 개망초에 대한 얘기를 해놨습니다. 해 떨어지는 장면까지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연상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셨었는지 이제 좀 보는 시선, 시야를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울산에서 노을은 어디 가야 제일 이뻐요? 노을요? 울산 예. 지역에서. 울산 지역에서 제가 볼 때 이렇게 요즘 같이 여름에 비가 쏟아지고 난 이후에 일몰은 이제 태화강 서쪽 편이 아주 좋고요. 그 대나무 있는데 거기 그 그렇죠. 공원 쪽이요. 예. 대나무 서쪽 편이 괜찮고요. 그러지 않고 이제 보통은 이 슬도가 일출도 괜찮고 일몰도 괜찮고 둘 다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슬도가. 예, 특히 그 해국이 피어 있고 이럴 때는 슬도가 장관이죠 이게. 예. 조그마한 그 무릉등이 사이로 이제 바라다 보는 슬도 등대하고요. 해가 떨어지는 장면이 아주 장관이고 그거 찍으러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글쎄 그러긴 뭐. 또 어디 일몰이 멋진 데가 있는가요? 부산 다대 다대포. 예, 다대포는 원래 유명합니다. 이제. 다대포는 진짜 유명해요. 올해 그 문화창고에 보면 아. 카페가 있어요. 예, 거기 압니다. 앉아서 보는 노을이 예, 맞아요. 그 통창으로 된 네. 그 장생포의 그 문화창고라고 있습니다. 지관서가. 네. 예. 지간서. 예. 그 울산에 지관서가가 지금 5개입니까? 예. 5개인데 그 지관서가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 문화창고의 지관서가는 통창으로 돼 있었어요. 저기 이제 태화강 하류죠. 태화강 하류에 그 해 떨어지는 모습 이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으니까 아주 멋집니다.
그 풍경이 괜찮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극을 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은 그냥 기회를 놓치지 말고요. 아니요, 이제 그런 걸 보는 눈을 길러야 되는데 저 동부에서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최은희 선생이라고 있어요. 최은희 선생.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막 완전히 여기에 좀 빠졌어요. 예, 그래서 비가 오면 이제 막 가슴이 막 콩닥콩닥하고요. 뛰어나가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요. 관점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뭘 대하든 간에 다 이제 다른 시선이고, 누가 얘기하는 것도 다르게 들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보내드렸죠. 오늘 보내드린 거 보면은 그 우리 손녀 채윤이가 나는 마음 먹었어. 그 녀석이 5살짜리인데 요 녀석이 마음 먹으면 지 고집대로 해요. 그러니까 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업어달라 그러면 안 돼. 할아버지 할머니 힘들어. 나 마음 먹었어. 그럼 절대 업어달라 소리 안 해요. 그게 한번 국제시장을 갔는데 이 녀석이 서너 걸음 걷다가 이게 다리를 쭉 찢어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다리 아파서 그래. 안아줄까? 안 돼. 자기 마음 먹었기 때문에 안 된대요. 끝까지 그래 걷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잠 앞에는 장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이 녀석이 이제 애들 데리고 둘 데리고 지하철을 타고 해운대에서 내려서 해운대에서 이제 동해선 열차를 타고 울산까지 태화강역까지 오는데 이놈 열차가 덜컹덜컹 하니까 한 송정쯤 오니까 애가 졸려가지고요 안 되는 거 이게. 할 수 없이 저 엄마가 업었어요. 저기 안았어요.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자리를 안 비켜주더라네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그냥 안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야 이거 내가 태우러 갔어야 되는데 저는 그날 뭐 강의하고 이러느라고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어쨌건 애들이 집사 저기 뭡니까 작은 딸이 내려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아빠 내가 얘를 안고 30분간 왔더니 팔이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안고 이렇게 서서 봤다 그러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렇지? 이 애를 안고 있으면은 그 자리를 양보할 텐데, 야 그 기차가 돼서 기차가 돼서 그런가? 그래서 저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나이가 아무리 들더라도 이제 애기 안고 오면 난 항상 이랬을 거야.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게 맞죠. 예. 딸 생각은 아들 생각은 그렇죠. 당연히 맞습니다. 자, 우리 손영희 선생님은 지금 책을 미리 캔버스에서 지금 인쇄를 했습니다. 예, 미리 캔버스에도 요즘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들어가서 한번 살펴봤는데, 한번 볼까요? 미리 캔버스만의 장점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캔버스에서 이런 디자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명함도 하고 있고 뭐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출력까지 다 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스마일 워크스페이스 손익 선생님 그게 어디 있죠? 이거 들어오기 전에 예. 예, 제가 이 바로 돌아버려 나누니까 미리 캔버스 예. 요 비즈 하우스하고 스마일 캣 하는 자기네들 그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캔버스에서 수많은 디자인을 지금 만들고 있죠. 그걸 인쇄까지 다 해보세요 하는 게 이제 요건데 비즈 하우스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비즈 하우스에서 하는 일은 여기 보세요. 상품 제작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 포장, 스티커. 예,
여러분들 상품에 이제 이런 테이프 형태의 스티커도 있을 수 있고요. 요런 스티커 붙일 수도 있고요. 저는 이게 괜찮더라고요. 프리미엄 투명 스티커 이런 거. 우리 이제 방탄알베들도 아마 이런 스티커가 하나 있으면 딱 찢어서 어디 탁 붙여주고. 예. 그다음에 뭐 나중에 포스트잇 저기 뭡니까 카탈로그 같은 거 만들더라도 이런 거 이제 연락처에서 탁 붙여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500매에 23,700원이니까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이 투명 스티커가 이게 상당히 깨끗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금 어제 하나 이제 디자인을 했어요. 이런 것들요. 뭐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어떤 작업들을 해서 우리 저 동구에는 보면은 이게 향초 만들어서 파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 스티커 가지고 바로 붙여버리면 되겠더라고요. 이거 컴퓨터에서만 가능한 휴대폰에는 안 되는. 그러니까 노트북에서 하면 제일 편하고요. 그러니까. 예, 노트북에서 하면 제일 편하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할 수가 있다. 프리미엄 투명 스티커, 이 투명 스티커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포스에서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명함도 만들 수 있고요. 여기서도 되는데 여기 미 비스 여기 있잖아요. 스마일트 읽을 거예요. 예. 요런 데. 처음 들어가는 비즈 하우스로 들어갔거든요. 가운데 B자로 들어가셔서. 예, 예. 처음 들어가는 페이지에서부터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손주 손녀 거 만들어 준다 그러면 이런 스티커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 카드 만들기. 예, 첫 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예, 여기 미리 캔버스가 있고 비즈 하우스, 스마일 캣 하는 거. 이 비즈 하우스 여기 있습니다. 나는 글자가 내가 보는 글자가 너무 크면은 그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와, 이 글자는 뭐 이렇게 대문자만 하게 아니 생겼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게 저기 글자 폰트 크기를 좀 줄여야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예, 요 글자가 대문짝만 하네. 그냥.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명함, 현수막, 특히 저는 현수막도 몇 개 이렇게 지금 제작을 해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배너, 예, 스티커, 이런 것들을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스티커 중에서 저는 이게 투명 스티커가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거는 우리 혜윤이, 채윤이 뭐 이런 녀석들 해줘도 괜찮겠다. 500메가 23,000원이니까 이건 엄청 싼 거잖아요. 이거 애들 하나씩 딱 떠서 지 노트에도 붙이고 지 뭐 책에도 붙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요. 지 얼굴까지 넣어서 그렇게 만들면 괜찮겠다. 학대 추수가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명함도 한번 나만의 명함도 한번 디자인해 보세요. 명함도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 19,800원에 제 명함을 200장을 인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쓰는 명함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게 200장에 19,800원이에요. 이게 싸요. 동네 그 인쇄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한 장만 주세요. 예. 예. 그래서 이 조금 돈을 더 주면은 아주 고급스러운 명함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함 디자인도 여기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죠. 그죠? 예, 명함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포스터 전단지, 예, 포스터 전단지. 뭐 사업하시는 분들 이현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스터 같은 것도 괜찮겠다. 전단지.
예,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이건 이제 대량으로 인쇄하면은 동네 인쇄소보다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굉장히 쌉니다. 이게. 예. 하고 문제 이제 좋은 거는 디자인을 내가 미리 캔버스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브랜드 굿즈. 예. 요런 테이프도 이제 많이 쓰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만의 테이프를 만들 수가 있다. 여기 인쇄를 해서. 예. 이런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이 뭐 또 텀블러 같은 것도 여기다가 이제 로고 인쇄까지 해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행사용 풍선.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예. 예, 브랜드 굿즈 안에 보면은 뭐 스마트폰 관련해서 액세서리 같은 것도 많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특별히 카페 용품, 예, 컵에 디자인 들어가는 것들도 이렇게 다 만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좀 싸더라고요. 예. 싸고 이제 디자인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디자인해서 의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겠다. 그래서 저는 제 얼굴이 들어간 거 하고 그 다음에 제 명함처럼 해서 스티커를 한번 지금 제작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500장에 23,800원. 500장에. 근데 그러면은 그거는 스티커니까 딱 떼서 이렇게 붙여버리면 되는데 그게 투명이에요. 네. 괜찮겠다. 이거 이런 수첩에 탁 갖다 붙이는 것도 그런 스티커를 붙여버리면 되거든요. 이게 이거는 좀 그렇게 가만 생각하니까 이 퍼블로그에서 한 건데 이거는 몇 장입니까? 10장에 2,700원인가 그런데 그 스티커 500매에 23,800원이니까 훨씬 싸죠. 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리 캔버스의 그 비즈하우스 여기에서 우리가 인쇄 의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방탄 할배들 전단지 홍보용 전단지 카탈로그 있잖아요. 그 책으로 만들지 말고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스티커 하나 해서 그냥 쫙쫙 붙여서 좀 뿌리는 것이 낫겠다. 그 돈이 굉장히 싸게 치겠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 이제 우리가 책으로 만드는 거하고 또 좀 다른 그런 거죠. 그죠? 예. 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어디입니까 이게 비즈하우스에서 할 수 있는 거요. 그 다음에 스마일캣이라고 있습니다. 스마일캣은 이제 사진과 관련되는 곳입니다. 사진. 그래서 책 앨범. 여기서 아마 우리 손영희 선생님 이제 인쇄를 했습니다. 예, 포토북, 졸업 앨범, 포토 매거진, 예, 여행 포토북, 예, 스튜디오 앨범, 이런 책들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포토북 한번 볼까요? 이런 포토북요. 그래서 어디 여행 갔다 오셨다 그러면은 사진들을 이런 템플릿 안에 다 채워서 책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제가 이 스탑북이라는 데서 했는데 지금은 미리 캔버스에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북이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예, 하루북하고 비슷한데 하루북은 우리가 페이지를 전부 이제 디자인해서 새롭게 만드는데 요거는 자기네들이 그 안에 틀을 우리한테 줍니다. 그 사진을 여기다 이런 사진 넣어라, 이런 사진 넣어라. 그게 맞춰서 넣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템플릿이 페이지마다 다 있다. 그게. 지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손유희 선생님은 지금 어떤 걸 하셨어요? 8 곱하기 8을 하셨어요? 한번 아무거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아름다운 순간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19,800원이네요. 19,800원인데 8 곱하기 8
거의 20.3cm, 23cm 크기입니다. 몇 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이즈가 달라지면은 요 가격이 또 달라질 거고요. 기본 장수가 있어요. 예, 이제 요런 것도 있고 한번 보십시다. 그랬더니 지금 요렇게 어레인지해 나가라 그 얘기예요. 표지는 요렇고 첫 페이지는 요런 사진들이 들어가고 두 번째 페이지는 요런 사진들이 들어가고 요렇게요. 자기네들이 템플릿을 페이지마다 이렇게 구분해뒀어 이게. 그럼 요 안에 사진을 넣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진을. 손님 선생님 그렇게 작업하셨죠? 예. 그 사진을 찾아서 바꿀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예예. 또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좀 바꿀 수도 있고 글도 조금 쓸 수도 있고요. 예. 그 기본이 저희가 몇 장이에요? 만들 수도 있어요. 복사해서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페이지 더 만들기도 하고 예예. 그런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이 쭉 설명해서 6가지. 이렇게 6가지 타입이 있네요. 8 곱하기 6, 6 곱하기 8, 8 곱하기 8. 이런 사이즈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포토북을 만드는 거니까 사진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318p 정립 만들기 편집 안내 상세 정보. 이게 사진이 몇 장까지 들어간다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정하면은 뜰 거예요. 예, 안에 들어가면은 뜰 것 같은데. 예, 만들기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 예. 포토북 페이지 만들기 들어가니까 20페이지짜리 만들겠냐, 32페이지 만들겠냐, 40페이지 만들겠냐 페이지 수를 먼저 정하고 그래? 그럼 40페이지 하면은 43,800원이네요. 이게 사진이니까 고화질의 사진을 출력해내는 겁니다. 그럼 40페이지 하고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만드네요. 사진 2장. 근데 이건 크기도 나중에 뭐 이 안에서 또 조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안하는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사진 2장 넣으세요. 예, 이렇게 또 넣고요. 이렇게 넣고 지금 이제 우리가 샘플을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요. 예,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이제 여기에 맞춰서 사진을 넣고 어떤 것은 우리 세로 사진도 있고 가로 사진도 있고 이러니까 먼저 세로 사진은 세로 사진대로 쭉 한번 다 넣어보고요. 가로 사진은 가로 사진대로 넣어보고 어쨌든 요것도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사진이 이거는 그 노트북에서 하다 보면 사진이 노트북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대부분 저기 핸드폰에만 있지 노트북에는 없잖아요. 예. 도저히 못 찾겠네. 그러면은 이걸 넘겨야 됩니다. 이거. 예. 무슨 얘기가 하니까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을 노트북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이게 하나의 그 드라이브로 보게 되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집에 노트북에서 작업을 하시려면은 이 스마트폰하고 노트북하고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사진을 그대로 노트북으로 옮겨 버려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는데 손흥민 선생님 스마트폰에서 하셨어요? 노트북에서 하셨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하면은 이제 눈도 아프고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죠. 노트북에서 하게 되면은 좀 화면이 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작업하실 수가 있는데 컴퓨터를 못하면 못하겠네. 아니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이거 참. 자 일단은 여러분 그 미리 캔버스 안에 비즈 하우스도 있고 스마일 캣도 있다.
비즈 캠퍼스는 비즈 하우스는 여러분들 주로 명함이라든지 이제 인쇄용으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일캣은 여러분 그 포토북 이런 것들을 주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 스마일캣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사진 인화도 할 수 있어요. 예, 사진 인화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대형 사이즈예요. 대형 사이즈는 여기가 싸더라고요. 근데 5 곱하기 7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5 곱하기 7은 여기가 좀 비싸대요. 스타북이 훨씬 쌉니다. 예, 이제 그게 가격 차이가 조금 있긴 있더라고요. 사진이 한번 보십시다. 사진 크기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예, 사진 인화 크기가 있는데 대형 사진 액자는 좀 쌉디다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아주 크게 집에 좀 장식용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은 여기 스마일캣에서 사진 인화를 하는 것이 괜찮겠다. 예, 그다음에 인테리어 액자도 여러분들 보시고 살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액자, 요런 달력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집에다가 좀 전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캔버스형 액자, 캔버스 행잉 액자. 예, 요런 액자 종류가 많죠. 예. 이런 거 인쇄까지 해서 이렇게 액자까지 딱 맞춰서 택배로 오니까 나는 디자인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 예. 그다음에 뭐 미니 배너, 이거 우리 방탄알배들 그 버스킹 공연할 때에 이런 배너 옆에다 좀 세워놓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포스트, 블로마이드, 예, 대형 블로마이드 이런 것들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게 인화를 다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포토 달력도 여기서 만들 수 있고요. 예, 책상용, 탁상용 카렌다, 그다음에 벽걸이용 이런 것들도 여기서 내가 디자인해서 우리 가족용으로 다 만들 수 있죠. 그 내년도 2024년도 달력 올 연말에 우리 가족들마다 이제 얼굴 사진 다 들어가도록 해서 이렇게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예. 아마 이걸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주면은 가장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일달에 들어가 예. 제가 한 번은 이제 이렇게 해서 양쪽 그 큰딸, 적은딸 그 다 만들어 줬어요. 그랬더니 막 이제 할아버지한테 이제 주문을 하니라고. 예. 그다음에 엽서 카드요. 우리 사진을 엽서로 만들 수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실제 여러분들 쓰셔서 우표만 붙여버리면 다 갈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이 엽서는 지금 720원부터네요. 이 스페셜 카드백이라 그래가지고 12장으로 된 걸 요 이쁜 봉투 안에다가 넣어서 12장이 구성이 돼가 4,900원이에요. 그렇게 비싸지 않죠. 요즘 친구들한테 요런 내가 찍은 사진 이걸 가지고 좀 글로 써서 우표 붙여서 바로 보내버리면 아주 또 기념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펜시 스티커, 여기도 이제 스티커가 있네요. 펜시 제품들, 이런 것들, 뭐 우리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데 젊은 애들은 이런 것들 많이 쓰죠. 액세서리 같은 거. 예, 여기도 이제 뭐 굿즈 테마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그 비즈 하우스하고 또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마일캣은 주로 이제 사진 인화 쪽, 포토북 만드는 쪽이고요. 비즈 하우스는 여러분들 그 인쇄물 만드는
예. 그래서 이 브로셔 같은 거 이런 거 좀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그 방탄하면 이제 저런 걸 해서 예. 준비를 하면 괜찮겠다. 그러니까 멀리 안 가셔도 되죠. 미리 캔버스 안에서 내가 디자인 다 하고 여기서 인쇄 의뢰까지 하고 이러면은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이제 제가 예전부터 추천해 드렸던 게 이제 스탑북, 그다음에 퍼블로그 이런 것들이 포토 앨범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스티커 만들고 주로 이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죠. 특히 스마트폰에서 아주 잘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예.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제가 카톡방에 아이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제 제가 카톡방에 하나 여러분들 갤럭시 인핸스먼트 하는 우리 사진을 우리가 찍은 사진을 전문가 사진처럼 만들어주는 기능이 6월 20일자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갤럭시에서 이걸 새로 어나운스했어요. 예, 그래서 그 기능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거 한번 설치해 보실까요? 예, 카톡방에 넣어드렸는데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한번 설치를 해 보시고요. 그래서 다운받기 이거 따지면 됩니까? 이거 설치를 어떻게 다운받기 예, 다운받기 하시면 돼요. 그게 우리 그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는 게 아니고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받습니다. 삼성 제품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카톡에 있다고 하시 카톡에 있는 거 바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까? 예. 뭐 안 돼요. 아니 잘 몰라가지고. 예, 예. 다운받기. 보세요. 이 안에 보시면은 꾹 눌러가지고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어디 갔노? 화면이. 설치. 여기 보시면은 헷갈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자 여기 눌러 보시면은 지금 이게 뭐 하는 건지 설명하고 있죠. 예, 프로 사진 작가가 찍은 것처럼 사진 보정을 해주겠다. 우리가 찍은 사진을요. 그러니까 삼성도 지금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죠. 올려 보시면은 예, 요 밑에 보시면은 이 갤럭시 인핸스먼트 X 앱 다운받기 하는 게 있죠. 요거 누르셔야 돼요. 요거. 그게 안 된다는 휴대전화 지원 안 된다고. 이 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되는데. 지금 설치 중에 설치 누르면 돼요. 예, 설치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설치도 없어요. 설치도 없어요. 지금 나도 지금 여기 카톡인데 이게 이걸로 없겠지. 그럼 이제 실행 일단 실행하면 설치. 카톡에 이 시간에 일단은 잘못되면 다시 예,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나오네. AI 도구 체험 이거죠. 아까 그 길게 누르라고 그래서 길게 누르니까 또 저거 간 길게 누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길게 누르면 6월 20일이니까 그래서 길게 누르니까 지금 채 일주일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삼성에서 이 기가 막힌 기능을 하나 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폴디드 폰은 안 되네요. 이렇게 그림 나오면 건너뛰기 누를까요? 예, 예. AI 솔루션. 예, AI로 되는 건데 요놈이 제가 한번 제가 좀 테스트를 해봤더니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게 다 엑셀 뭐 이런 다 그게 해야 되나?
구성을 다 해야 되나? 제가 오면서 파일에 대한 접근 이랬는데 이거 어때? 예, 허용 다 해주셔야 되죠. 다 해야 되니까. 이 파일 뭐 다. 지금 여러분들 오면서 파일. 이 강의실에 오면서 사진 좀 찍으셨죠? 안 찍었어요. 참 제가 그렇게 우산 지어야지. 그런 마인드가 없습니까? 참 안타깝네. 이거 아니. 자, 그러면은 제가 오면서 찍은 사진을 또 빌려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 갤럭시 X. 자, 우리가 비 올 때 찍으면은 사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찍힙니다. 제가 이제 사진까지 또 보내드렸습니다. 수경. 설치 실행. 습작 인자. 여러분들 비 올 때 사진 찍으면 기가 막힙니다. 예. 저는 비올 된 거예요. 그대로다 보니까 제가 보지 못했던 그 길이 여기 종판. 예. 그 글이 그게 눈에 탁 띄게. 저는 그거 찍어 그 글까지 다 빼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나는 이 초보라가 이 사진도 좀 그렇다고. 자, 우리 요 사진 가져볼까요? 요 사진. 예, 자, 갤러리에서 여러분 다운 받으셨어요? 예. 다운 받아가지고 이 사진 한번 보십시다. 갤러리에서 보는데 여러분들 그 찍어놓은 사진을 갤러리에서 쭉 넘겨가면서 요 사진 조금만 보정하면은 사진이 괜찮아지겠네. 그럴 때는 언제든지 여기서 공유해가지고 아까 우리 뭐라 그랬죠? 갤럭시 인핸스먼트 X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공유 눌러서 갤럭시 인핸스먼트 갤럭시 엔핸스먼트 저는 이게 뭐 많이 보여가 한번 보십시다. 선생님 올리셨다는데. 그래서 이거 왜 안 보이지? 워낙 많으니까 지금 안 보이니까. 이미 있네. 이 갤럭시 인핸스 X 요 보이죠? 예, 요거 누릅니다. 이미 나와 있는데 내가 이걸 자 저는 벌써 몇십 장을 했습니다. 아까 그 사진에서 이게 여러분들 그 갤러리에서 리터칭하는 갤러리에서 리마스터 기능이라고 있죠. 그 리마스터 기능을 굉장히 업데이트 해 놓은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렇게 나왔습니까? 예. 보세요. 자, 이 사진을 HDR 처리를 하겠다 그럽니다. HDR이 뭐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카메라 끄집어내서 찍을 때 보면 HDR 온 오프가 있습니다. HDR 하이 다이내믹 렌즈입니다. 하이 다이내믹 렌즈. 예, 이 얘기는 뭔가 하니까 HDR. 하이 다이내믹 렌즈. 이 어두운 부분에 새까맣게 나오거든요. 혹은 너무 밝은 부분은 좀 허옇게 떠서 나오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카페 같은 데 가시면 바닷가 카페 갔습니다. 그러면은 카페 안에 있는 사람들 찍으려고 카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네가 주인공이야 하고 찍게 되면은 저 통유리 바깥에 있는 바다 풍경은 안 나옵니다. 그냥 허옇게 나와버려요. 그죠? 근데 바다 풍경도 넣고 내가 안에 있는 사람까지 넣으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카메라는 렌즈가 몇 개가 있든지 간에 찍는 순간에 누가 주인공이다 하는 거 그걸 한순간 그 주인공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창유리 바깥쪽에 바다 풍경을 주인공으로 잡으면요 얼굴이 좀 시커멓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안에 있는 사람 기준으로 한 장 찍고 바깥에 걸 기준으로 해서 또 한 장 찍고 두 개를 합성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둘 다 커버가 되죠. HDR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에는 HDR 하면은 한 번에 석 장을 찍는 게 있고 넉 장을 찍는 게 있습니다. 한 번에 앞에 있는 노출, 바깥에 있는 노출 이게 몇 단계를 찍어서 그걸 합친다고요. 그걸 우리가 하이 다이내믹 렌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스마트폰에 우리가 그런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첫 번째로 있다고요. 그러면은 하이 다이내믹 HDR 기법을 내가 쓰겠다고 눌러보세요. 그럼 지가 알아서 사진이요. 한번 보세요. 가름막을 지어서 지금 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원본이에요. 원본인데 왼쪽으로 보내면은 굉장히 깨끗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사진이 굉장히 깨끗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 이런 비 오는 날 특히 찍고 나면은 좀 칙칙하게 나옵니다. 칙칙하게. 그 칙칙하게 나오는 걸 굉장히 밝게 만들어줍니다. HDR. 자, HDR이 레벨이 4단계까지 있는데 지금 2단계로 했죠. 3단계로 올리면은 더 밝아지겠죠. 4단계로 올리면은 더 밝아질 거고요. 그러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디테일까지도 막 나옵니다. 이게. 그게 HDR 기법이에요. 밑에 단계가 어디서 나오죠? HDR을 눌러야 나오는 거죠. HDR.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2단계 정도 두시면 된다. 2단계. 그렇게 해서 이 변화되는 모습을 그냥 바로 직접 볼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완료해 보고요. 그다음에 밝게 내 이 사진을 조금 더 밝게 하겠다. 그러면 밝게 누르시면은 지가 또 작업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밝게 만듭니다. 보세요. 더 밝게 만듭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그 찍어놓은 사진이 왜 이렇게 칙칙해 어둡고 칙칙해 할 때는 여러분들 인핸스먼트 X를 작업해 주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옵니다. 근데 원래 나 어둡게 만들겠다 그러는 사진들은 이거 통과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 사진은 좀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오토바이 찍어놓은 거 있죠. 그건 일부러 좀 그림자도 많이 생기고 이런데 이거 인핸스먼트 통과하면 전부 밝게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쓰면 안 되겠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칙칙하게 나온 사진들을 작업하시면은 어떤 분들은 사실은 보세요. 이게 굉장히 밝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좀 비가 오기 때문에 여기 좀 칙칙하게 표현하고 싶어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이게 인핸스먼트에서 쓰면은 별로 좋지 않다. 여기도 이제 레벨이 1, 2, 3, 4까지 다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단계를 보면서 더 밝게 할 건지 약하게 할 건지 그거를 이제 좀 잡으시면 되고요. 자기네들이 제안하는 것은 2단계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완료. 그 다음에 이제 초점 개선하는 거 있죠. 이런 물건인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한 사진 한 100여 장 정도 이거 인핸스먼트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초점 개선해 버리면은요. 여러분들 뜰리게 찍은 사진 있죠. 조금 손이 떨려서 찍은 사진도 제가 초점을 바로 잡아줍니다. 그런 것은 좋은데 우리가 인물 사진으로 찍어놓은 거 있잖아요. 인물 사진을 찍어서 저 먼 거를 흐리게 만들어놨는데 그걸 다 선명하게 만든다고요. 그럼 또 곤란하다. 예, 그건 곤란하다. 그래서 그 한번 여러분 테스트를 좀 면밀하게 해보시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풍경 사진 같은 거는 초점 개선해서 누르면은 지가 알아서 초점을 쭉 잡아서 선명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찍다 보니까 좀 흔들렸다. 그런 사진은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래된 집에 보관되어 있는 앨범 속에 있는 사진들 있죠. 그걸 스캔해서 끄집어낸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처리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거는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자, 이걸 완료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명하게 누르면은 여기보다 훨씬 이 아웃라인, 우리 선녀도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선녀도가 더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디테일, 라인들을 얼굴 같으면 턱선, 눈매 이런 것들을 더 선명하게 해줍니다. 예. 주로 풍경 사진 때만 적용하십니까? 아니요, 뭐 인물 사진, 풍경 사진 상관없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인물도 화사하게 지금 원본보다 굉장히 화사하죠. 전부터 나오고 예,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우리 스냅시드를 작업하시는 게 낫고요. 좀 자, 어쨌건 선명하게 와 있-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더보기 또 있죠. 더보기. 예, 더보기 눌러보시면은 반사물체 제거하는 거 있고 그림자 제거하는 거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주로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이즈를 없애면서 굉장히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사진 기법이더라. 또 그리고 이제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인물 사진이 아니잖아요.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특성 같은 것도 조절할 수 있어요. 눈도 크게 하고요. 이런 것까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삼성도 삼성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하면서 지금 만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게 전문 사진 작가처럼 만드는 그런 보정 프로그램입니다. 보정 앱입니다. 하고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갤러리에 사진 리마스터 기능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거다. 이게 최근에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예, 그렇게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 찍은 사진이 조금 불만이 있다 그러면은 이 갤러리 인핸스먼트 X 요걸 통과시키면은 좀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 거다. 내가 이것저것 다 싣고 그냥 간단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요 버튼 누르시면 돼요. 요 버튼 누르면 지가 알아서 이게 AI입니다. 지가 알아서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한번 눌러볼까요? 예, 요거 누르면은 지가 알아서 하겠다. 이게 인공지능 리터칭입니다. 예, 그 지가 알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약간 어두운데 굉장히 밝게 나왔습니다. 하여튼 예, 너무 밝아져 버리죠. 그러니까 비 오는 그런 풍경을 하려면 조금 어두워야 되는데 너무 밝게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 그 위에 보시면은 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저장할까요? 뭐 이제 이렇게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크롭입니다. 사진 사이즈 조정하는 거죠. 크롭해서 나 사진 사이즈를 이렇게 조정할 거야. 여러분들 크기를 조절할 수 있죠. 예, 크기 조절할 수 있다. 예. 예, 크기도 조절해서 내가 변화된 양이 얼마나 되는지 슬라이드를 옮겨가면서 볼 수 있다. 저 같으면 이 비 오는 이런 사진은 그냥 에넌스먼트를 안 쓸 것 같습니다. 예. 비 오는 풍경이 굉장히 감해져 버리네요. 예. 어쨌건 여러분들 찍은 사진이 인물 사진 같은 거는 얼굴을 굉장히 화사하게 만들어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핸스먼트 X 요거 타고요. 그 다음에 에픽, 예. 인물 사진 같으면 에픽의 AI 필터, 인물 사진 필터를 좀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이쁘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과정을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또 블로그에다 올릴 텐데 개인적으로 책 만들어 제가 찍은 사진은 블로그에 올려도 괜찮겠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건 지금 전체적으로 15주간에 걸쳐서 15번에 걸쳐서 쭉 했는데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요거 저장 버튼만 누르면 바로 이 사진이 그냥 그대로 저장입니다. 인핸스먼트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여러분들 카페 같은 데 가셔서 사람 얼굴 찍은 거 있죠. 얼굴 찍은 것은 굉장히 화사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괜찮다. 한번 볼까요? 우리 저기 방탄할배 한번 찍겠습니다. 자, 웃으세요. 자, 우리 저 방탄할배 찍었습니다. 예, 찍은 사진을 가지고 지금 요 상태인데요. 요걸 가지고 제가 인핸스먼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갤럭시 인핸스먼트.
예, 그렇게 해서 HDR. 여러분들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화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죠? 얼굴을 밝게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더 밝게 만들고 싶다. 예, 지금 원본은 이런데 지금 이렇게 굉장히 밝아졌죠. 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안에 더보기 들어가서 인물 사진을 볼 거예요. 인물 사진으로 처리를 하면은 이게 지금 인물 피부 톤부터 따지네요, 그죠?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거네요. 우리 우리 스마트폰 카메라에 그 인물 사진 있죠. 인물 사진 안에 있는 옵션들, 그걸 지금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러면 이제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처럼 할 거고요. 옵션이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지금 뭘까요? 흑백이네요. 예. 하이키 모노입니다. 이거 흑백으로 만드는데 뒷배경을 하얗게 만드는데 요게 레벨이죠. 레벨을 조정하면 되죠, 이게. 레벨 조정하는 대로 뒷배경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 여기 흑백으로 해도 이쁘죠, 이게. 예, 요거는 로우키 모노입니다. 뒤에 배경을 까맣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물 사진 모드의 옵션에 있는 그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다 나옵니다. 멋있습니다. 예, 이렇게 만들겠다 그 얘기죠. 뒷배경을. 인물 사진 찍을 때 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 카메라의 인물 사진 모드 안에 있는 옵션이다. 예. 예. 난 그게 참 좋더라고. 예. 요거는 이제 컬러 배경으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 지가 알아서 그냥 리무브 백그라운드 다 한 거죠. 예. 요게 이제 레벨을 지금 5로 해서 그렇죠. 이걸 맥시멈으로 다 해버리면 뒷배경을 지가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자유자재로 만질 줄 알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 있죠. 자, 예, 얼굴 특선 뭐 이렇게 눈 더 크게 하고 만드는 거 이거는 저기 에픽에 가야 되네요. 예, 에픽에 갔어야 되고. 자, 컬러 포인트입니다. 나만 컬러가 나오고 뒷배경은 흑백으로 나오게 만드는 게 컬러 포인트죠. 예, 어쨌든 이런 옵션들을 우리가 다 쓸 수 있으니까. 엔핸스먼트 X 괜찮죠? 자, 이렇게 하고 내 사진이 없어. 내 사진이 없어요. 내 사진도 있어야 되나? 예. 그리고 여러분들 그 책값은 제가 저기 카톡으로 보내도 될까요? 예, 카톡을 보내주시면 돼요. 카톡이 카카오 페이지권이죠. 예, 요게 제 계산에 카카오로 보내시면 돼요. 카톡으로 그냥 보내시면 돼요. 예, 카톡으로 보내면 가장 간단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최동남 선생님도 이 책을 주문했는 모양이네. 주문도 안 해놓고 달라는 게 아니야? 없냈나요? 최동남 선생님도 주문하셨네. 그러면은 오늘 이거 지금 주문하신 분이 10분인데 모자라시면 제가 안 갖고 올게요. 가만히 보세요. 10분.
지금 혹시 지금 10권이 나갔죠? 예. 10권이 나갔는데 10권이 혹시 그 신청 안 하셨는데 혹시 가져가신 분이 있는가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책들이 하루북 안에서 홈, 그 다음에 글, 내가 쓴 페이지들이 요 글 안에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쓰기에 들어가면은 언제든지 여러분들 새로운 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서재에 가면은 실제로 19,700원. 19,700원. 예. 2만 원 썼어요. 그래서 확인하면 이 서재에 들어오시면은 비로소 내 책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주문했던 정보들, 또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들어오게 되고, 내가 책을 몇 권 주문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가족들을 위하고 또 혹은 나를 위한 책들은 하루북을 이용하시면은 쉽게 제작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여러분들 또 사진, 그 다음에 에픽이라든지 또 큐니페인트 이런 앱들을 활용해서 내 사진을 좀 더 멋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컷, 삽화 이런 것들은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 작업하시면은 훨씬 이쁘게 잘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왕이면은 갤러리에서요. 갤러리에서 폴더를 만들어서 좀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폴더를 만들어서 특히 큐니 페인트 같은 거, 그 다음에 미리 캔버스에서 작업한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블로그용 배너, 저는 이렇게 이름을 잡아놨는데요. 이 안에 보면은 컷 삽화용으로 쓸 수 있는 사진들을 미리 캔버스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폴더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언제든지 갖다가 쓰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뒀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폴더를 만드셔서 내 인물, 내 얼굴 스티커도 여기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정각 도장도 여기도 갖다 놓고, 또 그 다음에 필요한 컷, 삽화 이런 것들도 전부 폴더 하나에다가 다 갖다 놓고 관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좀 쉽게 작업하실 수가 있죠. 예.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하면은 여러분들 그 리무브 백그라운드 한 거 있죠. 예, 리무브 백그라운드 한 사진들도 쉽게 가져올 수 있도록요. 리무브 백그라운드 한 거. 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쉽게 가져올 수 있도록 좀 뭡니까 켈리 손글씨 쓴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갖다가 쓰면은 언제든지 다른 사진하고 합성할 수 있도록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은 이렇게 우리 갤러리의 앞쪽 부분에다가 갤러리 열어서 막 찾고 하지 말고요. 앞쪽 부분에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에픽은 여기 리무브 백그라운드, 하루북, 뭐 갤럭시 애니먼트 이런 것들 자주 쓰는 거니까 다 이제 위쪽에 올려서 뭐 그렇게 많이 안 찾도록요. 그렇게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쪽으로 올리는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갤러리를 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사진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앨범으로 보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앨범으로 보는 방법 놓고요. 제가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 밑에 가야 볼 수 있는, 요 밑에 가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걸 좀 위쪽으로 가져가서 보겠다. 예를 들어서 저는 요 폴더를 위에 갖다 놓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꾹 눌러서요. 갖고 올라가면 돼요, 이게.
그리고 내가 갖다 놓고 싶은 위치에 갖다 놓으면 된다. 예, 난 꾹 눌러서. 앞으로만 저기 할 줄 알았지. 예. 그거 그러니까 내가 갖다 놓고 싶은 위치에 이거 보세요. 저 위쪽에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주 쓰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조절을 해 주셔야 된다. 자주 찾는 것들이 있죠. 예. 그래서 나는 요 위치에 갖다 놓을 거야. 예. 그러면은 요 위치가 이제 이러면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갤럭시 갤러리에서 폴더 관리를 이렇게 해 주셔야 여러분들 막 찾아서 올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 잘 됩니까? 근데 이 배열이 이거 배열을 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카메라 이거는 정말 여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 사고 정상에 거기에서 송금에서 진짜 송금도 되고 친구 송금. 컴퓨터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 송금에서 이름 휴대폰에서 누가 보내주잖아요. 이거는 이미 가나다 순으로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정렬을 내가 직접 설정하겠다 해서 내가 조정을 직접 아니 근데 이제 배열이 했잖아요. 이런 지금 그 교수님이 이렇게 세 칸으로 예. 돼 있는데 예. 나는 이렇게 하나를 이것도 그냥 여기서 그냥 풀어서 이름을 갖다 놓으면 되는 거야. 아니요. 여기 정보가 있으니까 선생님 정보가 있으니까 다 여기서 이게 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받기를 해야 내가 문자가 뜨네. 처음에 봤어. 안 해봤어. 만나 포함을 하다가 이걸 누르는데 뱅크에 찾아 예, 지금까지 그렇게 써온 게 돼가지고 아마 그게 익숙해져가지고요. 예. 자,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책을 다 만드실 수 있겠죠? 안 해봐서 그렇지. 그 우리 제가 5살짜리 채윤이도 마음만 먹으면 안 돼요. 아니 신발 끈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끈 묶어 줄게 하니까 풀으래. 지가 안다고. 할아버지 묶은 거 풀으래. 와, 이건 내가 해야겠습니다. 이러면 뭐, 예, 아주 막그 밥을 먹는데 이렇게 반찬 위치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 자기 위치가 아니래. 그럼 자기가 또 딱 정리해가지고 먹고요. 아주 독특한 녀석이 하여튼 예. 크게 될 이때가 이제 많은 어플들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예. 그때 그 이제 적용하는 어플들 정확하게 자주 모르겠어요. 이게 많이 예. 접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어플이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플을 서로 융합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에픽에서 썼던 걸 다시 미리 캔버스에 가져와가지고 또 완성도를 높이고요. 예. 그 전체 관계도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선생님이 다음 방법에 있습니다. 예. 아마 여름 방학 때는 우리 김상수 선생님이 그 과정 이름이 뭐죠? 그냥 기초도 있고 보호 과정도 있고. 예, 2개를 하게 돼 있는데 여름 공급반 했어요. 신청했어요. 호흡하면 다 마감돼가지고 내가 대기자로 됐으니까 호흡 과정에서는 뭐 하죠? 주로 사진 꾸미기, 사진 사진에 꾸미기. 글쓰기 그런 거. 예. 6번이라 가지고. 6번. 예, 여름 방학 과정이 돼가지고 우리도 다 다 등록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수료증은 4분만 신청해서 4분 거 만들었습니다. 예, 이거 되어 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송병길 선생님. 박수 쳐드려야죠. 네, 저는 박수이라 감사합니다. 대부분 소리하신 건가? 예, 아니 4분만 수료됐습니다. 다른 분들은 유급입니다. 또 다니니까.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같이